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생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당시 부모님 중 한 분이 건설업에 종사했는데 그때는 미개발 지역에 주택이 헐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부모님의 직업 특성상 우리 가족은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그러다가 대구에 자리를 잡고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규모가 꽤 컸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낡았고 해가 잘 들지 않아 어두침침한 분위기였습니다. 마당에 있는 풀과 나무는 대부분 시들어 있었고 집안에 2개, 마당에 하나, 총 3개가 있었던 화장실에서는 곰팡이가 썩는 듯한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이 집의 외부에 있는 커다란 창고는 제 방과 바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창고에서도 유독 음산한 느낌이 강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기르던 고양이가 몸에 종양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이사 온 뒤 화장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저는 악몽을 자주 꿨는데 꿈에서 저는 제 방과 마주보고 있는 거대한 창고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근 상태였는데 창고에 달린 창문으로 기괴한 여자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여자는 목이 축 늘어진 채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매일 밤 잠드는 게 너무 괴로워서 어머니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방에서 잠이 든 저는 어느 순간 눈을 번쩍 뜨며 가위에 눌렸습니다. 거의 매일 반복되는 악몽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자곤 했는데 그 방문이 반쯤 열리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발버둥을 쳐서 겨우 가위를 풀고 보니 놀랍게도 실제로 제 방문이 반쯤 열려 있더군요. 제가 잠들기 전에 분명히 문을 닫고 잠갔는데 말입니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곧바로 안방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어머니는 이번에도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저는 다시 제 방으로 가서 억지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이 완전히 다 열리는 겁니다. 순간 엄청난 한기가 느껴지면서 창고 쪽에서 무언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게 보였고 굳어버린 몸을 애써 움직여서 시선을 돌린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온통 새파란 아기 얼굴이 새까만 눈을 하고서는 제 코앞까지 다가왔던 겁니다. 얼굴은 입과 코가 없이 흔적만이 남아있었고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떠보니 아침이 돼 있었고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린 저는 제 친구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석아, 놀자. 지석아, 우리 놀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저는 부모님께 울며불며 호소를 했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용한 무당집에 가서 부적 하나를 써왔습니다. 그 일이 심한 트라우마가 된 저는 지금도 취침등을 켜고 잔 습관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그 집에서 몇 년을 더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의 그 집터가 몇 자리 터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일을 겪은 후로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무조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도쿄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무사시노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출장 당일 상대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업무가 다음날로 연기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쉬게 되었다. 나는 밤에 상사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관광이나 할 겸 주변을 여유롭게 돌아다니기로 했다. 도쿄에 가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나로서는 애초에 이런 대도시에 올 일 자체가 별로 없으니 꽤나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는 어떤 재밌는 곳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주변을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아케이드 상점가에 다다랐다. 그때가 막 새해가 되었을 무렵이라 상당히 왁자지껄한 분위기였는데 곳곳에 가게가 들어서 있는 모습이 나의 고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대한 느낌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했던 나는 두리번거리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고 그때 주변을 지나는 사람과 비교해서 키가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남자가 홀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게 보였다. 그는 나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음에도 유독 눈에 띄었는데 거리를 좁히며 가까이 다가간 나는 터무니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다. 남자는 상반신을 모두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4개의 파란 촉수 같은 것이 돋아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징그럽고 기괴한 움직임에 눈을 떼지 못하며 남자를 계속 지켜봤고 그 사이에 그가 점점 다가오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굴 역시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입은 왼쪽 끝이 잘려나간 것처럼 피투성이었고 목은 꾸깃꾸깃하게 접혀 있었다. 그가 날 향해 다가온다고 느낀 순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가위라도 눌린 것처럼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 남자는 나를 전혀 보고 있지 않았다. 고개를 계속 수그리고 있던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앞에 걸어가는 3명의 남자 중 한 명에게 그 촉수를 뻗었고 꽃무늬 셔츠를 입은 자의 몸을 촉수로 마구 휘감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말을 중얼대는 것처럼 입을 움직이다가 웃기도 했는데 칼로 베인 것 같은 상처로 뒤덮여 있는 상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남자 앞에 있는 3명의 일행이 나와 막 스쳐 지나갈 정도로 가까워지자 그들이 초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들렸다. 내 말이 맞지? 역시 B구역에 있는 초밥집이 제일 맛있다니까. 꽃무늬 셔츠를 입은 자는 온몸이 촉수에 휘감겨 있는데도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는 그자를 촉수로 휘감은 채 뒤에서 껴안고 있었는데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희죽희죽 웃으면서 검지손가락을 입에다 가져다 댔다. 두 사람은 그대로 얽히고 설킨 채 점점 멀어져 갔고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 여기며 곧장 근처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서 술을 주문했다. 한시라도 빨리 내가 본 걸 잊고 싶었다. 술기운이 올라서 담이 커진 덕분일까. 나는 그 길로 아케이드 상점가를 산책한 뒤 저녁 무렵에 상사를 만나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이 일을 잊기에는 내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너무 컸던 모양이다. 하루는 자칭 영감이 있다는 회사 상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웃는 것이다. 그냥 잊어버려. 어쩌면 나한테 시리고 했을지도 몰라. 다행히 아직까지 내 몸엔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그 남자는 대체 뭐였으며 그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